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2020년 마지막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 내용이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제를 선택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실까 하여서 여러 가지 좀 선택을 해봤는데 좋은 컨텐츠가 돼서 올 한 해 마지막 방송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 프리니 브리니 맞죠? 브리니 내 집 마련은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새해 소망 있으신가요? 내년이 지금 소해라고 하던데 네, 네. 소가 원래 그 좀 듬직하고 우직하고 뚝심 있잖아요. 네, 귀엽죠? 귀엽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좀 소를 가까이서 본 적이 어린 있는데, 소가지는 귀엽죠. 소가 네. 귀여워요. 네. 덩치가 커서 네. 좀 이렇게 뭐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순하고 귀엽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네. 그런 귀여운 소의 해를 맞이해서 네, 네. 뭐 힘 바라시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도 21년에는 많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계획하는 게 다 실천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네. 변화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해요. 이제 네.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혹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렇죠. 잘 추진해 나갈 거고, 기본은 이제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이 예, 받쳐줘야 예, 모든 예, 걸 할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저희 그 브리니의 내 집 마련 노트 저희가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좀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보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저희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새해 맞아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이야기할 주제는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 2명이 더 있어요. 일단은 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그다음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구 당협위원장 2명이 출마를 해서 그 두 분의 그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김근식 국민의힘 그 송파구 당협위원장 공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지난 총선 때 나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네. 4가지 정도 공약이 이번에 지난 총선 때 내셨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부지로 이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위례선을 중심으로 한 위례 신도시 교통을 좀 더 강화해서 동남권 교통 중심화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3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소장님, 그 네. 송파구청을 성동구치소 부지로 이전한다는데 그 성동구치소가 저기 그 상황심리 그 사거리에 있는 거기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송파병이지 않습니까? 네. 예, 성동구치소가 말이 성동이라서 그렇게 성동구청 근처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성동구치소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나요? 송파구 그 대단지 헬리오시티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회밀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회밀리 아파트 건너편에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구치소 운영을 하지 않고요. 예. 아주 금사라기 땅이죠. 그가 대단지. 옛 부지라고 네, 예,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예.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청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그럼 이게 좀 중심에서 약간 좀 외곽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위치상으로? 송파구청 자리는 아시겠지만 롯데타워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금사라기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구청에 가보면 그렇게 이렇게 좀 오래된 이렇게 느낌이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좁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민원인도 불편하고 네. 주차장 찾을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구청은 주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 성동구치소 자리에 송파구청 옮긴다는 공약은 저도 송파구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혹한다. 네. 충분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구청 지난번 총선, 그러니까 올해 4월 총선 공약이어서 서울시장 공약은 아직 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조만간에 공급 방안을 내겠다. 이 정도만 나온 상황이어서 어쨌든 총선 때 낸 공약이라서 요 내용도 같이 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총선 공약은 이거지만 네.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송파구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죠. 이분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후보자들 몇 면이 이혜원 의원이나 조현희 구청장이나 네. 그 고밀도 개발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송파구청 자리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 롯데타워가 100층이 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준하는 고밀도 개발을 해서 그 직주 건접,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고밀도 개발을 하면 네. 주거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충분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총선은 옮겨가는 거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네. 현재 송파구청 자리 활용에 대해서 네.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하나 이제 그 부동산 공약 중에 하나 부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구청이 서울에 25개가 있는데 네네. 그럼 구청을 여기 하나만 옮긴다고 하기에는 조금 서울시장으로서는 좀 공약이 너무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요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서울시장 후보 관련한 여론조사 하나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RN서치에서 조사된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김근식 후보는 안 들어갔는데, 여전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조은희 구청장 조금 약간 처지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는 구정 전후로 해서 이제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선거전이. 그래서 그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열린민주당이 김진애 의원 공약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이거 자료 볼 때 그 출마 선언문 페이스북에 올린 그게 굉장히 장문으로 올렸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괜찮은 안들이 많은 거예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네. 3번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제 스킵을 하고 네. 부동산에 관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좀 정리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내용들이 네. 장문이었지만은, 이렇게 좋은 그 출사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그분의 이력도 봤고, 또 오늘 출사표도 봤는데, 네. 이런 분이 정말 서울시를 맡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서울시는 더 멋진 도시, 그리고 주거난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김진애 의원이 서울 공대에다가 MIT 도시계획학과 박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프로필 속에서 세계 어떤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서울시의 고건시장 때부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자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공약을 좀 간단히 보면은, 일단은 찐언니, 간마더로서 자기 역할 충실히 하겠다, 이게 있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서울 메트로폴리탄 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꽉 찬, 알찬 진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 건강한 부동산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큰 방향성이고, 이제 세부 공약으로 가면은 역세권 미드타운, 그 다음에 공익을 높이는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그 서울경제개발공사 만들고, 오아시스 서울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10분 동네 등등해서 이제 뭐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다 오아시스라는 프로젝트 키워드 안에다 묶어 넣었더라고요. 소장님 보셨을 때 여러 가지 공약 중에 가장 좀 관심 있게 다가오는 건 어떤 거였어요? 미드타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여러 후보들을 보면 용어만 다르지, 네. 도심부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걸 고밀도 개발을 해서 네. 이제 도심의 속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름은 달렸지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분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던 측면이, 우리가 역대 서울시장들을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외에는 잘 기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네. 시장들의 많았고요. 네, 시장들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민선시장을 위주로 볼 때 네.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정리해 왔어요. 한번 보시면 네. 그분이 역대 시장들의 편견 없이 공과를 다 나열하고, 본인은 거기서 자기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 한 예로 이제 박원순 전임 시장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서울시의 주인을 시민에게 돌려줬다. 네.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가치관을 부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반면에, 네네. 좀 아쉬운 분은 서울시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시의 주인은 모두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에 관한 부분은 박원순 전임 시장이 조금 주저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평가하시고,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네네. 경우가 있긴 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겠다. 그렇게 네. 함으로써 한 그 결기를 보고 저는 참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게 다가왔던 게 오아시스 프로젝트예요. 오아시스 서울시대라고 그래서 10분 동네라는 그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정확한 개념이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진짜 우리 그 김진애 의원님을 한번 모셔서 네네. 들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 내 집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좀 숨을 탁 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좀 환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주거 환경에 있어서 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녹지가 네, 맞습니다. 그 공원 형태로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오아시스 서울시대는 아마 그걸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역세권 미드타운과 관련해서는 네네.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고밀개발, 역세권 네. 주변 고밀개발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좀 통합적인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후보들이 아마 이 공통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각지 문제점이라든가
장점 이 부분을 모아져 갈 것 같아요. 모아져서 여야 할 것 없이 네. 누가 시장이 됐든 간에 그 호응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각 시민들의 반응을 위해서 유권자 시니까는 그러면 이제 본인 주장한 안에서 보완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면서 서울을 위한 네. 부동산 정책 공약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 고밀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어디에 할 거냐, 입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제 앞으로 공약 볼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김진애 의원님 공약에서 약간 그 역세권 고밀개발 특징은 소셜 믹스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러 그 역대 서울시장님들의 그걸 다 평가를 하면서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랜드 비전을 제시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서울의 전반적인 그랜드 비전을 제시한 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서울을 복합성장 거점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큰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좀 비전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이하면 네. 지금 고건시장 시절에 상암 DMC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센터로 그리고 예, 마곡단지. 마곡단지. 예. 그게 지금은 이제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지만 네. 계획은 고건시장 때 했나 봐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아, 네, 네.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네, 잘 모르죠. 당장 현 시장이 한 줄 알았는데 다만 저기 노무현 정부 때 네. 저 마곡단지 개발한 거는 제가 좀 기억이 그래서 딱 어쨌든 처음에 첫삽을 떠야 되니까 그렇죠. 기획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이제 후세대가 시간이 지나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서울시를 대상으로 누구처럼 그렇게 네. 그냥 그 광고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면 서울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어떤 거점 던지를 본인도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좀 그렇죠. 들어지거든요. 약간 컨셉 있게 하겠다는 네네.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컨셉 있게 개발되는 데가 상암하고 마곡 정도잖아요. 근데 좀 그 강북권이나 강남권이나 뭐 하나씩 더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의 그 뭐 벨트 같은 거를 형성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조금 더 서울이 더 지금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두 분 그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이제 향후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그 좀 서울 구정 이제 지나서 그 민심들이 어떻게 모여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야권 후보들만 계속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여권 후보들이 지금 아직 좀 우상호 의원 외에는 지금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앞으로 누가 지금 나온다고 혹시 얘기 들으신 부분이 있나요? 좀 뭐 정치에는 그래서 크게 관심을 많이 네. 갖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그냥 부동산 정책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니까는 크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뭐 여권에서도 이제 개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루어지고 뭐 시한이 있잖아요. 네네. 현직 그 공무원이신 분들은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에 해를 넘기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오늘 RN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 야권 나눠서 했는데 이제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굉장히 높은 1위로 네. 한 35%인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조금 원래 한 2순위 조금 그러니까 1강 2중이었는데 그게 조금 약으로 떨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한 8% 정도인가 나왔는데 그래서 박주민 그 의원님 표가 추미애 장관님 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닌가 지금 그런 흐름이 여권 지지자들 속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뭐 출마 선언하시는 건 아니니까 박영선 장관님도 안 하셨고 추미애 장관님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좀 상황 지켜보면서 또 그 출마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울시장 후보군의 부동산 공약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